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두 회사를 합쳐서 판매사에 돌려줘야 할 미정산 대금이 1,00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인데요. 그렇다면 그간 공정위가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미정산 문제를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상속 증여세 인하 방안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50%인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을 내년부터 40%로 낮춘다고 합니다. 상속세 잔여 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 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그 해법이 부자 감세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보듯 뻔합니다. 올해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이미 74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수군 해병 특검법이 이번에도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습니다. 찬성 194표로 재의결 기준에 6표가 모자랐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뺀 야권 의원이 191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는 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야당은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는데요. 추천권자를 야당에서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맡길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대법원장 추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생각인데요. 그런데 한 대표 최측근 장동혁 의원은 했던 약속을 다시 쓸어담을 모양입니다. 김건희가 검찰의 비공개 출장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해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1년 전이었는데요. 1년 동안 받은 사실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이런 가운데 검찰 조사 때 김건희가 심려를 끼쳐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검찰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의 혐의는 운전사, 변호사에게 다 합쳐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종호 씨가 무궁화 2개 달아주겠다던 조모 경무관, 이 사람이 일선 경찰이 하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다가 걸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끝내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요. 지난 5년 동안 고위 경찰 공무원 중 유일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탄핵 청원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김건희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칼럼이 주목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주 정도가 아니라 내부자인데다 불법 영업으로 23억을 번 김건희의 혐의. 이게 만약 정경심의 일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네요. 위원장 대행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개 당이 전격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인 대행으로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절차를 밟아 나갔던 점, 이 점이 문제라고 야당은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5인 합의제 운영이라는 원칙이 무너졌는데도 집행을 멈추지 않아서 사실상 실력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상인도 이동관, 김홍일과 같이 그만둘 조짐인데요. 이진숙이라고 그들의 운명과 다를까요?